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프린트물로 weekly review 이렇게 나눠드린 걸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올해 EBS 수특 영어라든가 독해 연습 혹은 기출문제 중에서 발췌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은 지금 밑줄친 부분의 문맥상 적절한 의미를 한글로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이 밑줄친 부분과 적절한 의미를 갖는 것이 지문 속에 비슷한 말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얘는 이 단어가 가지는 기본 뜻은 이건데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인 걸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유추해보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1번을 쭉 살펴보면 일단 앞쪽에서 지금 의문문이 있죠. 그쵸? 의문문이 있고 나서 이렇게 퀘스천을 던졌는데 그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this intriguing question 여기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this intriguing question 이렇게 딱 보이는데 우리가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어떤 글을 읽을 때에도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다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this를 딱 썼죠. 그쵸? this를 썼다라는 건 뒤쪽에 나오는 intriguing question이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혹시라도 intriguing 이게 살짝 어려워도 일단 지금 무엇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에 y로 시작하는 question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intriguing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참고로 intriguing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냐면 뭔가 퀘스천을 던지고 나서 그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d의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and는 앞뒤가 같은 구조라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면 and 뒤에 나오는 것도 앞쪽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건데 자, 그러면 and 뒤에 이 동사는 여기 need에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understand에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동사 뒤에 지금 뭐가 보이니까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죠? 그쵸?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뭐가 보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딱 보이고 앞쪽에 이게 딱 동사가 보이니까 여기하고 지금 workout은 같은 구조로 연결되는 거다. 즉, need to understand, need to work out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은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work out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쵸? 즉, 다시 정리해 보면 뭐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동사원형, 그 다음에 또 역시 두 번째 동사원 이렇게 딱 쓰인 거고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need to에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workout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운동하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운동하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수생들한테 한번 나눠줘 봤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쵸? 우리가.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주어가 we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workout은 작동시키다 혹은 작동하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it은 앞에 나오는 것 당연히 대명사는 앞에 나온 거 가리키는 거니까 universe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무엇 할 필요가 있다고? 그쵸? 답변을 하려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그래요. 알아야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workout이 바로 어떤 뜻? 무엇을 알아내다. 무엇을 알아내다. 실제로 find out 그 의미도 있습니다. 보세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잘 읽어가려고 노력하되 앞뒤 문맥을 따지는 게 필요하다. 어려운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나오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workout 오늘 처음 들어보지 않았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workout은 지금 어떤 뜻이란다? 앞쪽과 연결했을 때 무엇을 알아내다라는 뜻이란다. 실제로 그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참고로 여기에서 2번은 원래 커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가 있을까요? 커버. 그쵸. 덮다라는 뜻이죠. 덮다. 그쵸. 어떤 부분을 덮어서 가리다. 이런 뜻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덮다란 뜻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쪽에 나오는 블랙은 당연히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블랙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쪽에서 지금 여기 희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럼 여기 희는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킬 테니까 블랙은 그냥 남자 이름인가 보다. 그쵸? 남자 이름인가 보다. 참고로 지금 1번하고 2번 그리고 그 밑에 3번까지 올해 EBS 수특 영어의 선생님이 뽑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블랙이라는 사람이 유럽으로 갔죠. 그쵸? 유럽으로 갔는데 무엇으로 간 건가요? 요렇게 딱 간 거죠. 그쵸? Foreign Correspondent.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긴 하는데 근데 밑에 보니까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 지금 저널리스트 이게 쫙 보이죠. 그쵸?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널리스트로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지. 야, 저널리스트로 계속 일한다라는 건 과거에도 저널리스트였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니까 기자잖아. 그쵸? 그 다음에 Foreign Correspondent는 해외 특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자 혹은 특파원인 이 사람이 전쟁터에 왜 갔을까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자가 전쟁터에 왜 갔을까? 그 전쟁에 관해서 무엇을 하려고?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뜻도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취재하다, 보도하다. 여기선 커버가 취재하다, 보도하다라는 뜻이 간다. 할만하죠? 그쵸? 자,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은 이제 둘 중에 적절한 것,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근데요. 자, 일단, subject하고 이면이 딱 보이는데, 앞쪽에 지금 비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전치사 to 이렇게 둘 다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갖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subject라는 단어를 처음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immune 단어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문책에서 배웠습니다. immune response 이렇게 했을 때 면역 반응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뭐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to와 함께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be, immune, to, 명사 이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immune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immune은 바로 무슨 말인가요? immune. 그쵸? 면역이 있는 그 뜻이죠? 면역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뭐뭐에 면역이 있다. 그쵸? 어떤 질병에 면역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단어가 정말 다수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적용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봐요. 질병에 면역이 있다는 것은 질병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뭐뭇에 영향을 받지 않다. 적어주세요. be immune to. 뭐뭇에 영향을 받지 않다. 면역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있잖아. 엄마 잔소리에 면역이 생겼어. 엄마 잔소리에 면역이 생겼어. 무슨 말? 엄마 잔소리 따윈 나한테는 안 먹히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 뜻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뭇에 면역이 있으니까 뒤에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하기 쉽다. 뭐뭇에 영향을 받기 쉽다. 적어주세요. 뭐뭐 하기 쉽다. 뭐뭇에 영향을 받기 쉽다. 나 엄마 잔소리에 영향을 받아. 무슨 얘기예요? 엄마 잔소리가 신경 쓰이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하게 돼. 안 그러면 돈도 안 주고 밥도 잘 반찬도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빼고 주더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뭐뭇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 뜻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한다, 안 한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뒤에 지금 뭐가 보이냐? constant change가 딱 보이죠? 그럼 constant change는 바로 무슨 말? 지속적인 변화, 끊임없는 변화 그 뜻이죠. 그럼 앞에 subject냐, immune냐 어떻게 판단하면 돼? 변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쓰게 되면 변하지 않는 거겠지. 왜? 변화에 면역이 있으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변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앞에서 뭐가 보이냐면 여기 stable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stable. 야, 원래 stable은 무슨 말이니? stable. 그치. 안정적인 그 뜻이죠.
그럼 안정적이라는 건 변화가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쵸. 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정적인 거니까, 그럼 얘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란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뒤쪽에서? 딱 보이죠? 그쵸. 문장 맨 앞에 yes로 시작하죠. 문장 맨 앞에 yes은 무슨 뜻이다? 문장 맨 앞에 yes은? 그렇죠. 문장 맨 앞에 yes은 but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앞쪽에서는 안정적이니까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yes를 썼으니까 뒤쪽에서는 변화가 있다란 뜻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쵸. 뭘 써줘야 맞겠니? 당연히 subject를 써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거 있잖아요. 이 두 단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뮨을 쓰게 되면 무엇에 면역이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이것 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고 얘는 뭐하기 쉬운 거니까 이것 하게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쵸?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니? subject라든가 이뮨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밑줄로 위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쵸? 그리고 특히 이 두 단어 같은 경우는 31번 한 단어 빈칸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큰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뮨과 그리고 subject의 차이. 아시겠죠? 그쵸? 자, 이런 느낌으로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오늘 지금 이제 책에서부터 배우게 될 것들을 다음 주에도 가볍게 이렇게 리뷰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가잖아요. 그쵸? 학교 가니까 과제량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 가면서 다른 공부들도 많이 할 거죠? 그쵸? 물론 이제 학교에서 컨디션 조절하고 학교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학원을 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과제가 너무 많으면 시간 내서 틈틈이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과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드릴 테니까 꼭 그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과제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 나갔던 토파 보기 하프 모의고사 25문제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학교 다니면서 모의고사 문제도 계속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단어는 꼭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외우는 그 단어장 있잖아요. 수능 특강 영어보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외웠던 워드마스터 그 수준의 단어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단어장을 잘 소화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수월하게 볼 수 있을 테니까 단어는 꼭 틈틈이 그때그때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어하고 모의고사 과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그 수업 시간에 다 전달을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카페 들어가 보면 이제 EBS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건 선생님이 부탁이 들어와서 그 다른 학교 내신 대비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그 수업을 돈 내고 듣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생님이 계속 촬영해서 그대로 핵심을 쫙 정리하면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6강에서 7강 정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 그냥 단순히 자료를 주고 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과는 달라요. 왜냐면 자료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부담스러워서 잘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료는 간략하게 같이 또 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을 꼭 활용할 수 있게끔 내신 대비 걱정하지 마시고 틈틈이 그 영상 보면서 이 질문 학교에서 배웠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영상 보니까 정말 잘 이해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내신 대비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는 내신 대비 기간에도요. 이 수능 수업은 그대로 쭉 갑니다. 수능 수업은 쭉 가고요. 뭐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라고 해서 뭐 휴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능 수업은 쭉 1년 내내 가는 거고 내신 대비 따로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하고 따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1대1로 다 하나씩 다 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쭉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구문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문책으로 넘어가서 26페이지 4번. 26페이지 4번. 자, 4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4번은 첫 번째 줄에서 맨 오른쪽에 carry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carry. 자, carry의 밑줄 읽어보세요. carry의 밑줄. 그 다음에 27페이지 5번도 읽어볼 건데요. 27페이지 5번에서는 위에서 세 번째 줄
taking the initiative 밑줄. taking the initiative 거기 밑줄이요. 자, 27페이지 5번에 taking the initiative 이 부분과 같은 말을 앞부분에서 찾아주시고 4번에 carry 있죠. 4번의 carry는 문맥상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분명히 그 두 단어 어디서 본 것 같고 그쵸? 알 것 같죠? 이렇게 출발해서 조금씩 이제 수준을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쉽다 생각하지 말고 혹은 너무 복잡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수업 듣고 이해되면 꼭 다시 한 번만 읽으면서 정리해주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2등급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꾸준히만 하면 2등급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1등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필요한 걸 잘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영어만 할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구 얘기로 시작하죠. 그쵸? 가구는 뭐뭐 사이에 있다. 뭐뭐 중에 하나다. 그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있다. 뭐뭐 중에 하나다. 그 뜻인데 가장 오래된 공학적인 구조물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뒤에서 디자인드가 앞에 거 이제 짝꿍을 주는 거죠. 그럼 디자인드는 설계된 그 뜻이죠. 디자인된 그 뜻을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하도록 설계된? 캐리하도록 설계된 가장 오래된 공학적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rather가 뒤에 나와 있는 것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할 때는요. 그냥 조금, 약간 그렇게 보면 돼요. 약간 잘 정의된, 그렇죠? 약간 잘 정의된. 그 다음에 load는 바로 뭘까요? load. 그 차량이라든가 혹은 어딘가 이렇게 올리는 그 짐 있죠, 짐. 짐을 보통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명사로 쓰였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동사로 쓰일 때는 이제 짐을 실타, 그다음에 짐을 내리는 것은 unload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구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물건 이렇게 적으세요. 짐이라든가 물건 그것을 이제 load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가구라는 것을 무엇을 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라고? 약간 잘 정의된 짐을 carry하도록 설계된 공학적인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잘 정의된 짐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뒤에까지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under는 뭐뭐 아래에서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rather는 또 역시 약간 그 뜻의 이제 부사를 보시면 돼요. 약간 잘 정의된 환경 아래에서. 잘 정의된 환경 아래에서 잘 정의된 그 짐을 carry하도록 설계된 공학적 구조물 중에 하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that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We are not surprised that 이렇게 쫙 보이는데 쫙 가로를 묶어서 that 이하라는 것을 놀라지 않는다. 무슨 얘기? that 이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그 뜻이죠. 그쵸? 여러분 하나만 적어볼까요? 뭐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take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take it,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granted, 그리고 that. 이렇게 적어볼까요? take it for granted that 하면 이때 it은 가짜 목적어, that이야가 진짜 목적어. 뭐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사실은 저 표현보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뭐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즉 놀라지 않다. 자, 이 문장을 주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와요. 그쵸?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Furniture used beyond its intended purpose is broken.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is가 바로 동사니까 앞에 used는 과거 분사를 보는 거고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가구인데 어떤 가구예요? beyond는 뭐뭇을 넘어선 그 뜻이죠. 그쵸? 그럼 뒤에 보니까 intended purpose라는 게 보이죠? 의도된 목적이에요. 그쵸? 의도된 목적을 넘어서서 사용된 가구는 자, 부서지는 그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쵸? 부서집니다. 즉,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의 의도된 목적을 넘어서 사용된 가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3살에서 한 4살 정도 어린아이가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위에 내가 앉았어.
그럼 어떻게, 너무 놀라지 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죠. 부서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은 거죠. 왜? 의도된 목적을 넘어서 사용된 가구죠. 그쵸? 3, 4살짜리가 앉으라 그랬는데, 이 인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그거 이제 잘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는, 자, blame 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readily 쉽게.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아이를 비난합니다. 어떤 아이니? 뒤에 보니까 abuse에 딱 밑줄 볼까요? 이때 abuse는 무슨 뜻일까요? abuse는 그쵸? 원래는 학대하다, 남용하다, 오용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가구를 학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다. 그쵸?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함부로 사용하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abuse는 함부로 사용하다. 예를 들면 작은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작은 테이블 위에는 뭘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작은 물건들을 올려놓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집에 아무도 없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렇죠? 왜 테이블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가구를 만든 사람을 비난하는 거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 새끼야 이렇게 딱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자 그러면 가구를 함부로 사용한 아이를 비난합니다. 뒤에서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렇죠?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래서 not과 비슷한 의미죠. 그렇죠? 자 무엇이 아니라 the designer of the furniture or the furniture itself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구를 디자인한 사람이라든가 가구 그 자체가 아니라 가구를 함부로 사용한 아이를 비난합니다. 가구가 함부로 사용되었을 때, 그쵸? 함부로 사용되었을 때. 자, 그러면요. 자, 전체를 쫙 읽어보니까 가구는 그러면 어떤 거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의도된 목적을 넘어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가구의 품질이라든가 가구를 만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한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잘 정의된,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잘 정의된 그 말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한 의미라고? intended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요거 일단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정의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의도한 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의도한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정의를 잘했구나.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줬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익숙한 단어도 옆에 있는 문장의 단어를 활용할 줄 아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carry는 바로 무슨 뜻일까요? carry. 자, 가구 위에는 가구의 의도라든가 목적에 적절하게끔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잘 들어봐. 자, 가구가 있어. 그 가구 위에 딱 이렇게 물건을 올려놔. 그럼 가구가 그 물건이 전달하는 무게라든가 짐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그쵸? 떠받치거나 견딘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적어주세요. 떠받치다, 견디다. 떠받치다, 견디다. 와, 선생님, carry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에 두 번째, 세 번째 의미, 이걸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문장을 활용해서 기억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 사고력이라든가 독해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늘어갑니다. 진짜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수능을 오랫동안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고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원이 좋아하니까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carry와 관련된 예문을 먼저 쓰고 나서 나머지 말씀 더 드릴게요. 자, 밑에 빈 공간에 쭉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5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쭉 정리. carry와 관련된 예문 쭉 위부터 밑에 responsibilities까지 쭉 먼저 적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vocabulary, carry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까지 여러분한테 필기하러 올 시간을 가끔 주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분필 좀 똑바로 놔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편집하는데 분필이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두서없이 붙어 있으니까 신경 쓰인다고. 여러분 진짜 신경 쓰이나요? 아니래요. 자, 아무튼 얼른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필기하고 나서 이거 문장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녁밥 먹으면서 까먹을 거예요. 그쵸? 다음 주에 당연히 기억 못 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 캐리가 전달하는 문장들을 통해서 어떤 거?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원래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라든가 동작 따위를 이렇게 일종의 무엇으로? 심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심볼을 잘 이해하려면 그게 전달하는 이미지를 잘 이해하면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원래 캐리는 바로 뭐냐면 어떤 물건을 나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나르는 이미지 혹은 옮기는 이미지를 그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얘는 바로 어떤 뜻이라고? 뭔가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다. 됐죠? 뭔가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물건 있죠? 이 물건을 이렇게 딱 들고 옮깁니다. 이렇게 물건을 들고 옮기는 이미지. 그걸 잘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옮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물건과 내가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옮길 수 있다는 건 바로 뭐야? 이 물건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거우면 당연히 못 옮기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일단 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we have to carry our luggage. 이쪽 보이네요. luggage는 그 짐이란 뜻이에요. 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옮겨야 된단다. 여기서는 move의 느낌이구나. 그쵸? 우리가 직접 옮겨야 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쵸? 호텔 가면 도와줍니다. 근데 꼭 도와주시면 그분도 일을 한 거니까 당연히 팁을 드려야겠죠. 그쵸? 자, 아무튼 안 드리면 서운해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널 쉽이라는 거 보이죠? 쉽은 배가 되는 거고 채널은 해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해협. 자, 해협을 오가는 배. 됐죠? 그 바다에 있는 해협 있죠? 해협을 오가는 배가 승객과 그리고 화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쵸. 얘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옮긴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배가 옮기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바로 그쵸. 운송하다, 수송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빨간 볼펜을, 아니 볼펜이란다. 빨간 분표를 쓰는 부분들은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telegraph wire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wire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텔레그래프가 지금도 쓰나요? 여기 이제 전보라는 뜻이거든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통신 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 이제 정보를 이제 알려서 누구누구가 찾습니다. 누구누구가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알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정보였어요. 그래서 정보는 자, 무엇을 시그널이니까 신호죠. 그쵸? 어떤 특정한 신호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딱 물건을 옮기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도 옮기고 무엇도 옮길 수 있고 말도 옮길 수 있고 생각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 전달하다는 뜻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특히 얘는 별표 좀 해주세요. 전달하다는 뜻으로 communicate를 꼭 같이 기억합니다. 전달하는 뜻으로 communicate 꼭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예문은 바로 뭘까요? V씨가 보이죠? 다리네요. 다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커다란 차량의 무게를 이것 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리가 무게를 어떻게?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쵸?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견디다. 요거 있죠? 견디다. 그 다음에 견딘다라는 것은 떠받치다라는 뜻을 보는 거예요. 왜? 다리가 바로 다리 위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떠받치는 거니까. 그래서 떠받치다. 그리고 떠받치다, 지탱하다. 그런 의미로 정말 많이 쓰이는 건 요거. support. 같이 기억합니다. 견디다, 떠받치다, 지탱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예문은 어떤 걸까요? 그 일은 많은 책임이나 업무를 캐리한다고. 그렇죠. 오, 이제 따라올 수 있네요. 수반하다, 포함하다. 그 뜻입니다. 아, 가지고 있다, 옮긴다. 그런 의미에서, 포함하다, involve의 의미가 있구나. 그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involve의 느낌을 carry로 전달한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자, 가령 이게 이제 이 단어를 한 단어 빈칸으로 31번에서 묻는다고 한다면 지문수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지문수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나서 마지막에 비슷한 느낌으로 빈칸을 줬을 때 involve가 나왔는데 왜 carry?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왔는데 왜 carry일까? 그거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읽어주시면 되고 옆에 5번으로 갈게요. 옆에 5번. 여기서도 참고로 carry는 어떤 뜻일까요?
견디다, 떠받치다 그 뜻으로 봐야 돼요. 다리가 다리 위에 있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듯이 가구가 가구 위에 있는 물건 혹은 짐의 무게를 견딘다, 버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carry도 견디다, 버티다, 떠받치다 이런 뜻이었단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아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도 중요하고 이것과 같은 말을 앞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죠. 그렇죠? 자, 문장이 몇 개인가요? 문장이 두 개죠. 그렇죠? 문장이 두 개인데 세 개네요. 그렇죠?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문장과 문장들 사이에 흐름의 전환이라든가 역잡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세 문장은 다 비슷한 내용일 거야.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그렇죠?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무엇이라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라 지금 to be pp가 딱 보이죠? to be pp니까 수동태겠죠? 그러면 뒤에 upon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아니라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행동하는 것이다. 즉 능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아니라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즉 수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to be acted upon이라는 것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수동이죠. 그러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여기 딱 보면 be acted upon 이렇게 쫙 보이는데 행동하게 되는 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아,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뭐라고?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거라고. 능동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그렇죠? 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ot only가 앞으로 가면서 문장에서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치가 이루어질 때 do나 does는 신경 쓰지 말고 뒤쪽에 일반 동사가 있음을 알리는 거니까 뒤에 일반 동사 그대로 이렇게 해석 잘해주시면 돼요. 뒤에 딱 보이죠? 그쵸? not only 그 다음에 but 이렇게 딱 보이네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not only가 앞으로 가면서 동사 주어 도치가 되고 do나 does가 보이며 해석하지 않고 뒤쪽에 일반 동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죠. 어디에 대한 반응이야? 특정한 환경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우와 재밌다 라고 내가 이제 반응하기로 선택을 한 거지 옆에서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재밌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격려하거나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choose하고요. choose하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create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 choose하고 create는 앞쪽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우리는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줬니? taking the initiative를 줬지. 그렇게 이제 같은 흐름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직접 뭔가 하는 거구나. 직접 뭔가 하는 거구나.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주도권을 갖다. take the initiative가 주도권을 갖다. 그래서 taking the initiative가 주도권을 갖는 것, 주체적으로 하는 것, 그 뜻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엇과 비슷한 의미가 될까요? 앞에 나오는 to act하고 비슷한 의미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어가는 거야. 단어는 어렵지 않고 중간에 약간 낯선 게 보인다 하더라도 같은 흐름을 제시했다는 느낌들을 꼭 살려서 읽어야 돼. 나중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 맞출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니? 제일 중요한 게 읽었던 거 안 틀려야 돼. 그래야 점수가 안정적인 기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려웠던 문제들 공부하면서 하나씩 이제 조금씩 다뤄보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어려워도 일단 나만의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대가 생겨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2등급은 받는다. 그게 딱 생겨야 나중에 원서 쓸 때 수월하지. 변수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잘 볼 때는 98점인데 못 볼 때는 막 79점이고 69점이에요. 그러면 원서 쓸 때 많이 서운해요.
그쵸? 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이 입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읽었던 거 틀리지 않는 식으로 먼저 가는 거고 이렇게 글을 쭉 연결해서 읽는 연습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행동하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인식하다, 알아보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라든가 우리의 일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도록 하는 거? make things happen이니까 무슨 말? 일이 발생하게 만든다. 그렇죠?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우리의 책임이라든가 일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넘겨서 6번 하고요. 6번하고 7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6번하고 7번은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6번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7번 있죠. 7번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맨 왼쪽에 보면 트레이드 보이죠. 트레이드 있죠. 그 트레이드의 문맥적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을 꼭 마지막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잘 풀고 있다. 뭐 이런 거. 자, 6번 있죠. 6번은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번은 여기 by doctors and psychologists 얘를 먼저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가로로 묶어보면 앞에 뭐가 보이냐면 refer to 여기 딱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as 이렇게 딱 보이죠? as가 딱 보이는데 수동태가 약간 이해가 어려우면 그러면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능동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수동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면 능동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 refer to ASB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refer to ASB 무슨 말이니? A를 B라고 가리킨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다. 됐죠? A를 B라고 부르다. call A, B 이렇게요. call A, B 적어보세요. A를 B라고 부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결국은 이런 느낌으로 읽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A가 B란 뜻 아닌가?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이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딱 바꾸면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is referred to as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A는 B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밑에 걸 또 바꾸면 A is called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되게 간단하죠? 그쵸? 야, 그러면 결국은 얘라며. 그쵸? 결국은 얘라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네들은 그러면 결국은 A는 B라고 불린다, A는 B라고 불린다는 뜻이니까 그럼 결국은 A는 B란 뜻 아닌가? 그쵸? A는 B란 뜻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고 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짜증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면서 뒤쪽에서 행위자 있죠, 행위자. 행위자는 문장 맨 뒤에 by 다음에 행위자 이렇게 쓰는 걸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수능이 좋아하는 문장은 바로 뭐냐면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맨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는 중간에 끼워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을. 그래서 자, 지금 쟤도 쫙 봐요. by 다음에 행위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 사이에 있죠. 그쵸? 요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요시. 그래서 요렇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by 다음에 행위자. 요게 들어간다고.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경험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읽었던 적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되죠? 이렇게 앞으로 읽어가면 돼요. 읽어가면 됩니다. by 플러스 행위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음식은 무엇이라고? 컴포트 푸드라고. 누가? 이 사람들이. 됐죠? 이러한 음식을 컴포트 푸드라고 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이. 됐죠? 행위자니까. 그러면 의사와 심리학자는 이러한 음식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컴포트 푸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음식인가 봐요. 그쵸? 저 뒤쪽에 있어요, 마이쮸.
자, 그 다음에,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그리고, the importance tower overhead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대어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소유격이니까 comfort foods가 되겠죠. 그쵸? 그게 comfort food의 중요성이죠.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그 comfort food의 중요성을, 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not과 over의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 cannot overestimate 다 보이죠? overestimate는 과장하다는 뜻이고, 과대평가하다는 뜻이고, 그럼 cannot be overestimated니까 과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과장할 수 없다.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이건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not과 over가 쓰이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됐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같이 묶어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이렇게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장해서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졸라 중요해. 졸라 중요하다고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not과 over가 보였을 때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의사와 심리학자가 이것들을 comfort food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그것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과장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졸라 개중요함.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 보니까 comfort food는 보통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보면 되는 거고 reliev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relieve? 그쵸?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비가 됩니다. 좋은 거잖아.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to promote an overall feeling of well-being 이렇게 보이죠? 전반적인 느낌이죠. well-being 그냥 행복이라든가 복지 이제 그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promote의 별표. 그래서 promote는 바로 어떤 뜻일까요? promote는. 자, 원래 프로모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쵸. 승진시킨다라는 거죠. 승진한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거야. 그쵸. 잘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프로모트가 촉진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증진시키다. 해서. 그래서 얘가 무엇과 비슷한 의미라고? 어드밴스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거 같이 정리를 했고요. 자, 옆에 7번 가겠습니다. 옆에 7번. 자, 옆에 이제 7번은 그 첫 번째 문장에서 fraud 이 단어가 살짝 어색하긴 한데 근데 그 밑에 줬어요. 그쵸? 그 밑에 줬고요. 아마 얘는 나오더라도 뜻을 계속 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쵸? 그 상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효율성과 높은 labor cost 이게 바로 뭘까요? 그쵸? 인건비 이렇게 써볼까요? labor cost에서 인건비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을 때 드리는 돈이겠죠? 그쵸? 그래서 labor cost가 이제 인건비인데 자, 그러면 그 상황은 비효율성과 높은 인건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에 since는 because 적어보세요. since는 because 왜냐하면 자, all for trade 모든 4개의 트레이드가 must be scheduled together 함께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스케줄이 일정을 잡다. 그쵸? 모든 4개의 트레이드가 함께 일정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비효율성과 높은 인건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뒤쪽에서 트레이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레이버 코스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까요?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야. 그럼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주는 돈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with at least 3 people watching while the fourth is at work. 여기 딱 보이죠? 자, 여기 with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뒤쪽에서 at least를 한번 가로로 묶어보면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럼 with 다음에 3 people 그 다음에 뒤쪽에서 여기 딱 보이죠? 그쵸? 자, 구문 얘기 간단하게 이건 앞에서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ing 이렇게 딱 쓰인 거죠. 그쵸?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with 명사 ing를 썼으니까 with를 활용한 분사 구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with는 원래 어떤 뜻이 있으니까 함께라는 뜻인 거고 함께라는 건 앞과 뒤 그래서 몇 개? 두 개를 의미한다. 됐죠? 함께는 앞과 뒤 두 개를 의미한다. 두 개를 의미할 때 쓰는 거. 두 개를 의미할 때 쓰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무엇으로? and로. 됐죠? and로. 즉 해석할 때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고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with 명사 ing면 전체적으로 몇 개 의미? 앞에서 하나의 문장의 의미, with 뒤에 하나의 것의 또 의미. 그래서 이걸 and, 그 다음 뒤쪽에 명사를 무엇처럼? 주어처럼, 그리고 나오는 뒤쪽에 ing를 동사처럼, 그리고 명사가 뭐뭐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최소한 3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While the fourth is at work. 그쵸? 보이죠? 자, 이때는 지켜본다라는 말과 같이 묶이기 때문에 이때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쫙 보니까 네 번째 것이, 그쵸? 네 번째 것이 at work. at work니까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맞아요. 일을 하고 있는. 적어보세요. at work가 일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이겠죠? 그쵸? 네 번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최소한 3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3명과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다 합치면 4명은 싹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트레이드를 무역!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무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가 맞겠어요? 뭔가 일하는 것과 관련되니까 바로 요게 바로 어떤 거냐? 직업군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직업군. 즉 직업이라는 뜻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직업. 적어주세요. 트레이드가 어떤 뜻이 있다? 바로 직업이라는 뜻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은 비효율성과 높은 인건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4개의 직업군이 함께 일정이 잡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3명의 사람이 지켜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비효율성과 높은 인건비라는 거야. 왜? 4명이 다 동시에 일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그리고 한 명이 일하고 있을 때 3명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그 3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쵸? 4명이 한꺼번에 모여야 되고 한 명이 일할 때 나머지 3명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일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니? 비효율성과 높은 인건비로 가득 찬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비용은 최소한 어떻게 될 것이다? 4배가 될 겁니다. 4배가 될 겁니다. 이것의 4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의 4배가 된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 자, 여기서 what을 무엇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what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뭘까?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가 될 테니까 요때 있은 앞에 나오는 the cost다 이렇게 딱 보는 거지. 그쵸? 그러면 비용은 최소한 몇 배가 된다고? 4배가 될 거야. 무엇의 4배가 될 거니? 그 비용이 could be 될 수 있는 것의 4배야. 그치? 그 비용이 could be 될 수 있는 것의 4배가 된다고. 자,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됐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명사만 잘 생각해도 뒤에 could be의 느낌만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의 4배야. 비용이 이럴 거라고? 예상 비용의 4배가 될 것이다. 그쵸? 이해되죠? 자, 그리고 it's often greater. 종종 더 큽니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만약에 4명의 직업군 혹은 4개의 직업군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on time은 바로 무슨 말이야? 정시에 제때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이제 비용은 더 크게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와야, 혹은 4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야 이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너는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지켜보고 있을게요. 또 너는 이거 하세요. 또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게 이제 4명이 다 모여야 가능한 건데, 한 사람이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또 다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또 인건비도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트레이드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직업군이다. 뭐, 이렇게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